자, 그래서 제가 예술에 대해서 이거 지금 막을 내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술의 공헌과 한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술이 어떤 공헌을 했을까? 예술이 어떤 공헌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술 애호가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예술은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예술이 현실적으로 좀 쓸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술대학 갈 때요, 저희 엄마가 우셨어요. 저희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며칠, 몇 달을, 엄마, 나는 아무래도 나 음악이 너무 좋은데 예술대학을 가야겠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땅을 치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엄마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저는 이제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의 대리전이 펼쳐졌고요. 네, 엄마는 계속 우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울었을까요? 제가 예술 전공한다고 했을 때. 배고플까? 네, 그겁니다. 너 엄마 아들인데, 우리 집안에 인마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예술을 한 사람이 없어 인마. 그래서 너가 인마 어떻게 첫 번째 우리 집안에 딴따라가 되냐. 딴따라라고 그랬어요 그때. 딴따라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돈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현실적으로 이거 뭐 어디에 뭐 어떻게 쓰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술은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리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스티븐 핑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음악을 갖다가요. 음악은 청각의 치즈케이크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인데, 진화 심리학자인데, 음악이라는 게 진화적으로 인류에 공헌한 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패턴을 좋아하는 인간의 뇌가 그 패턴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부산물이지, 이게 인류 생존에 무슨 공헌을 한 바가 별로 없다고 책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를 안 했으면은 아마 그런 책은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괜히 관심 가졌다 그 책 보고서 제가 기분이 더럽게 나빴거든요. 진짜, 아니, 물론 그때 제가 답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 음악 전공했는데. 음악이 어떻게 인간의 생존에, 진화에 실질적인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몇 년을 찾아서 헤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최면입니다. 집단 최면. 여러분 우리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여러분 주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주술입니다. 예술가의 역할이 뭐냐고 따져 들어가면요. 맨 처음 나오는 역할이 뭐냐면 주술사예요. 주술사. 여러분 그 유명한 책 뭐죠 그거? 곰브리치가 쓴 거 뭐죠 그거? 서양미술사인가? 거기 보면 첫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그 책의 첫 페이지에 예술가가 주술사였다라는 문장을 읽고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솔직히 저는. 뭐 예술가가 왜 주술사야? 나는 난 주술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술이 생존에서 진화적으로 어떤 이점을 우리한테 줬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 10,000년 전, 20,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침팬지랑 싸워서 1대1로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네, 없죠. 인간은 신체적으로 사실 굉장히 이 신체적인 능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근력적인 면에서 탁월한 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가? 지금 호랑이를 무서워하나요? 우리가 침팬지를 무서워하나요? 누굴 무서워하나요, 인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죠. 어떻게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집단으로 움직이는데요.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그 집단을
구성하는 수의 차원이 다른 동물하고 비교가 잘 안 되죠. 예.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다 뭔지 아시죠? 2002년 오필슨 코리아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서 오필슨 코리아 하면은 여러분 아마 다 금방 따라 부르실 거예요. 그게 집단 체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니에요. 집단 체면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를 생각하면 그게 집단 체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술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술의 역할. 자, 여기 보시면요. 그때 우리가 5천만 명이요. 같은 박자로 뛴 겁니다. 5천만 명이요. 오필슨 코리아를 같이 부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5천만 명을 동시에 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음악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음악 없이 5천만 명을 동시에 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5천만 명이 됐건 1억 명이 됐건 요즘 다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인터넷으로 스트리밍해가지고 똑같은 음악을 동시에 들으면 1억 명이 동시에 뛸 수 있나요? 동시에 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뛰면서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집단 체면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침팬지도 이길 수 없고 호랑이도 이길 수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응원가를 부르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잖아요. 그러면 생존의 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없던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술이 갖는 진화적인 이점입니다. 근데 그게 음악에서만 발견되느냐?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상징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상징.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같은 거를 듣거나 같은 거를 부르는 게 아니라요. 같은 거를 보는 겁니다.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이 상징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를 믿는 행위가 인류 역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게 뭘까요?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감없이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이 종교보다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 종교보다 큰 카테고리예요. 저한테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술에서 종교 음악 빼고 종교 미술 빼고 경전, 종교 문학 빼고 이런 거 빼보겠습니다. 뭐 많이 남나요? 별로 안 남을 것 예술에서 종교 음악 빼도 많이 남는데. 별로 안 남을 것 같아요. 아, 별로 안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뭐, 그죠? 종교 음악 빼고도 여러분들 즐기시는 음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종교 성화 빼고도 미술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경전을 빼고도 여러분들이 즐기는 문학이 얼마나 다양해요. 무한합니다. 예술에서 종교를 빼도 수도 없이 남아요. 자, 근데 종교에서 예술을 빼보겠습니다. 종교에서 그림을 빼고, 종교에서 음악을 빼고, 종교에서 설교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0입니다, 0. 그래서 제가 종교보다 예술이 큰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별게 아니고, 별게 아니고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죠? 이야기도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이미지라는 게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같은 이미지 하나를 수천 년간 공유했더니 같은 신을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20억 명이 넘었습니다. 20억 명이 하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를 볼 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하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그게 얼마나 생존의 이점이 되겠습니까? 예술의 힘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술의 힘은 집단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예술가가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